코스모스 우리가 작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인생은 단단해진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권의 책에 관한 것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이 책을 우주 과학책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책은 과학책이면서 동시에 철학책이고 우리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릴까? 왜 매일 열심히 사는데도 때로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과의 비교, 이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스모스는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들을 우주라는 거대한 척도로 바라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지구입니다. 그럼 지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는요? 은하계의 일부입니다. 은하계는요? 우주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 인간관계, 인정, 실패, 비교, 이 모든 것이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 얼마나 미미한지를 코스모스는 아주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보통 자신이 작다는 걸 깨달으면 더 절망하고 더 무의미함을 느낄 것 같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별의 재료로 이루어진 우리?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탄소, 산소, 철, 칼슘, 질소. 이 모든 것들이 수십억 년 전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만 있었습니다. 이 원소들이 별의 핵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그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흩어졌습니다. 수십억 년이 흐른 후 그 흩어진 먼지와 가스가 모여서 우리의 태양계가 되었고 결국 우리의 지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팔에 있는 철분은 멀리 떨어진 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뼈를 이루는 칼슘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혈액에 흐르는 산소도, 당신의 뇌를 구성하는 탄소도 모두 우주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주에서 떨어진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와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정말로 절망할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울할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작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다. 너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경이로운 존재다. 작음과 무의미함은 다릅니다. 우주 속에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음이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주적 관점의 힘.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주가 크다는 걸 알면 내 인생이 정말 바뀌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인생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똑같은 인생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시야 안에서만 인생을 판단합니다. 이번 주에 일이 안 풀리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남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의 거절이 평생 상처가 될 것 같고 한 번의 실패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주의 시간대에서는 거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실패도 거절도 모두 우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감해집니다. 시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으로 보면 그 실패도 작으니까요. 우주적 관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코스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대부분 지식입니다. 외워야 하는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 암기해야 하는 사실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과학의 정신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증거는 있나?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이런 태도입니다. 계속 물어보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의심하는 정신. 그것이 진정한 과학입니다. 이 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정말 쉽게 선동당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편을 가르고 너무 쉽게 확신합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상대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세요. 기술은 미친 듯이 발전했는데 사고력은 오히려 퇴화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똑똑한데 사람은 더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것을 벌써 수십 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과학의 성과에 의존하면서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는 아주 위험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의료기술, 전기, 이 모든 것이 과학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속고 더 쉽게 선동당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성과는 누리면서도 과학적 사고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진짜 관계. 코스모스는 종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칼 세이건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종교는 의미를 주고 과학은 사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이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의미를 주는 것은 종교고 철학입니다. 반대로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생명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이 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을 믿기 싫을 때 생깁니다. 지동설을 말한 과학자들이 왜 탄압받았을까요?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안정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 편한 것,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말합니다. 과학의 적은 종교가 아니라 다친 사고라고요? 기적 같은 지구, 이제 우리가 사는 행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는 정말 특별한 행성입니다. 물, 온도, 태양과의 거리, 대기의 구성, 자기장, 달의 크기, 모든 조건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필요합니다. 소행성 충돌로부터 보호해주는 달과 목성이 필요합니다. 내부 열을 유지해주는 우라늄과 토륨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초가 되는 탄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기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이 유일한 행성을 다루고 있을까요? 핵무기 개발, 환경 파괴, 끝없는 소비, 지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태도. 칼 세이건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능은 충분한데 지혜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 끝은 자멸입니다. 우주 속의 겸손함. 우주는 정말 큽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지성체라고 믿는 것은 사실 근거 없는 자만일지도 모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 같은 행성은 수억 개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생명이 있는 행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계인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주 속 수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과의 비교가 의미 없어 보입니다. 내 작은 실패가 우주 전체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소중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관계가, 이 작은 행동들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겸손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문명의 취약성. 코스모스는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도서관이 불타고 지식이 끊기고 기록이 사라진 순간들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불타던 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고대 로마 문명이 무너지던 시절 얼마나 많은 기술과 문화가 잊혀졌을까요? 역사를 보면 문명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명도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묻습니다. 왜요?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질문들이 문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호기심이, 의문이, 탐구 정신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뭘 하나요? 그 질문을 꺾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너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건 나중에 생각할 거야. 이 순간 문명은 조금씩 죽어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꺾을 때마다 우리는 문명의 미래도 함께 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이 주는 의미. 코스모스를 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니다. 나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경이로운 존재다. 따라서 함부로 살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고 희귀하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스모스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작다는 것은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으니까 더 용감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작으니까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작으니까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우주에서 지구 같은 행성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행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요. 창백한 파란 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스모스를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창백한 파란 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아주 먼 거리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정말 작은 파란 점처럼 보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면서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파란 점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의 모든 정치, 우리의 모든 역사, 모든 것이 이 작은 파란 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희망도 이 작은 파란 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파란 점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 파란 점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예술, 모든 음악, 모든 문학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구가 우주에서 그렇게 작으니까 의미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작으니까 더욱 의미 있다고요. 작으니까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작은 파란 점 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남을 돕는 일, 사랑하는 일, 창조하는 일, 배우는 일, 웃는 일, 울 일, 꿈꾸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파란 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담은 존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같은 파란 점에 사는 우주의 일부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세이건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입니다. 과학적 사실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파란 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코스모스는 그래서 과학책이면서 동시에 인생책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게 해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혹은 무의미함을 느낀다면 코스모스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작은 여러분, 하지만 의미 있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주 역사에서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작음이 바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주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파란 점을 지키고 우리의 우주적 책임을 다해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코스모스를 읽으면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이 있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 책 혹시 읽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우주과학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주에 대한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이 동시에 인생책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인생 방향을 잃으신 분들,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오늘은 코스모스를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혹시 책을 안 읽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나만 왜 이러지?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직장인 A씨, 40대 초반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 순간 A씨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요. 나만 왜 이러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멘탈은 무너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생 B양, 4학년입니다. 취업을 위해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했는데 자기만 남겨진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B양도 같은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러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만 유독 불행한 건 아닐까? 나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요. 너는 특별하지 않다. 너만 힘든 것도 아니다. 너만 실패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더 무너질 것 같은 말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주 이상하게도 사람은 다시 숨을 쉬게 돼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나의 결함으로 해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A씨가 그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A씨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서다.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서다.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같은 시기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했을 거예요. 경제 상황도 안 좋을 수 있고 시장 상황도 안 좋을 수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운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A씨는 오직 자신의 결함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코스모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주 안에 아주 작은 존재다.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다. 이 관점이 생기면 시야가 탁 트여요. 더 이상 자신의 실패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규모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치유입니다. 챕터 C. 나는 별의 재료다. 자기개발 책들을 읽다 보면 늘 이런 말을 마주쳐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특별해. 너는 충분히 잘했어. 좋은 말들이죠.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혼나고 나면 내가 소중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친구한테 무시당하고 나면 내가 특별하다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개발 책을 읽고도 며칠 뒤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모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감정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설득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 이건 불과 수십억 년 전 별의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별이 폭발했을 때 우주에 퍼져나갔고 우리가 그걸 모아서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자식이에요.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처음 이 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사람을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원자의 조합이고 별의 부스러기라는 말이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 이야기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에서 별이 만드는 원자들이 얼마나 드물까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그 원자들이 우연히 모여서 생명을 이루고 더군다나 지능을 가진 생명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적 기적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식 자존감은 이렇게 정의돼요. 나는 대단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의 힘이 뭐냐면요. 잘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다시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성과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개발 책들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목표를 세워.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더 자책해요. 내가 이것도 못하네. 그런데 코스모스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지금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에서 만들어졌다. 그 별이 폭발했고 그 원자들이 지구에 모여서 지금 너를 만들고 있다.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너는 함부로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 존재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사실로 설득하는 힘입니다. 챕터 3. SNS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기. 요즘 사람들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노력 부족도 아니고 능력 부족도 아니고 비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을 들죠. SNS를 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자동으로 게임이 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승진했고 저 사람은 예쁜 아이를 낳았고 저 사람은 큰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있어.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뭐가 생길까요? 무력감입니다.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어. 나는 영원히 뒤처질 것 같아. 지금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이 비교라는 감정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은 자기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여기 내가 이룬 것들은 안 보이고 오직 남과의 강역만 보여요. 여기서 코스모스가 해주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이 책은 비교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려요. 어떻게? 비교의 기준을 우주 단위로 확장시켜 버리기 때문이에요. 수십억 년의 시간, 수천억 개의 별, 당신의 은하계 중에만 해도 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또 천억 개 있어요. 이 스케일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우주 안에서 당신의 인생 속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게 우주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도 우주 안의 먼지고 저 사람도 우주 안의 먼지예요.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리도 다른데 뭘 비교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주는 조언은 이거예요. 비교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기준에 스스로를 올려놓지 마라. 이게 차이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CS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 구독자가 5여 명이에요. SNS를 켜면 자신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미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CS는 비교를 시작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했을까? 내 컨텐츠는 뭐가 부족할까? 이 비교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결국 유튜브를 접었어요. 만약 CC가 우주적 관점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구독자 5천 명이라는 건 5천 개의 우주적 먼지가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 거야. 이건 충분히 신기로운 일이다. 저 사람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궤도를 도는 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CS는 계속 영상을 만들었을 거고 더 성장했을 거고 아마 지금쯤은 다른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관점의 힘입니다. 챕터 4.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비결. 여러분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이 강한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틀렸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의 핵심 특징은 사고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코스모스에서 말하는 과학적 사고는 정확히 이겁니다. 첫째, 감정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는다. 멘탈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이건 내 인생의 끝이다. 이 말들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피로한 뇌가 만들어낸 가설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감정이 사실이 되는 순간 사람은 무너져요. 둘째, 지금의 상태를 영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항상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거짓이에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 실패는 아주 작은 한 지점일 뿐이에요. 하지만 실패한 그 순간에는 그게 영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래라고 말하는 거죠. 셋째, 증거 없이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상사가 별말을 안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수한 게 분명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나한테 중요한 일은 안 맡겨주겠지. 증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불안이 만들어낸 가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요. 코스모스가 말하는 과학적 사고는 이 순간에 멈춥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 증거는 있나? 다른 해석은 없을까? 이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긍정이 아니라 검증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D씨는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D씨는 이 짧은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떨어진 거야? 재미없었나 봐.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D씨의 뇌는 자동으로 최악의 해석을 선택했어요. 만약 D씨가 과학적 사고를 했다면 면접관이 좋은 시간이라고 했어. 이건 긍정적인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망하진 않은 것 같은데? 결과는 나중에 나올 때까지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멘탈 관리의 핵심은 긍정이 아니라 검증이에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챕터 5. D 실패는 끝이 아니다. 코스모스에는 사라진 문명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마야 문명, 이집트 문명, 로마 문명, 아주 화려했던 문명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문명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도 있고 자연재해 때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의 단절이에요. 배움을 멈췄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질문을 포기했을 때 그 문명은 사라졌어요. 코스모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기 개발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실패는 망한 게 아니다. 연결이 끊긴 상태다. 당신이 프로젝트를 실패했다고 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연결이 끊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당신이 뭘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배움을 멈추면 정말로 끝나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해요. 질문을 포기하면 성장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배움을 계속하면 그건 경험이 돼요. 기록을 남기면 다음번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질문을 계속하면 그건 성장이 돼요.
즉 실패를 끝으로 정의하는 순간 인생은 정말 끝나요. 하지만 실패를 배움의 시작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돼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애씨는 사업을 했어요.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어요. 이때 애씨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 A, 나는 사업가가 아니다. 이걸로 끝이다. 애씨는 정말로 그 이후로 사업을 안 했어요. 선택 B, 뭐가 잘못되었을까? 어디서 실수했을까? 다음번엔 뭘 달리 할까? 애씨는 계속 배웠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했어요. 결국 네 번째 사업에서 성공했어요. 같은 실패인데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챕터 6준 방향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못 잡겠어요. 이건 흔한 고민이에요. 특히 인생 방향을 잃은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죠. 그런데 코스모스는 이 질문에 정말 의외의 답을 줍니다. 방향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주를 봐요. 우주에는 목적이 없어요. 별들이 나 이 우주에서 뭘 할 거야 라고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는 어떻게 질서를 만들까요? 중력을 통해서, 물리 법칙을 통해서, 균형을 통해서 자동으로 질서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당신의 시간은 유한해요. 그 유한한 시간을 뭐에 쓸 거예요? 뭔 일은 안 할 거고, 뭔 말은 안 들을 거고, 뭔 관계는 정리할 거고, 이걸 정하면 자동으로 당신이 남은 시간으로 하는 일들이 집중돼요. 무엇에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인가? 당신이 피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보세요. 남의 시선 피할 거야. 무의미한 일 안 할 거야. 맞지 않는 관계 정리할 거야. 이것들을 정하면 자동으로 당신의 에너지가 모여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뭐예요? 정직한가요? 친절한가요? 용감한가요? 창의로운가요? 이 가치들이 정해지면 당신의 선택도 자동으로 정해져요. 이 세 가지가 정렬되면 방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의외로 간단하죠? 뭘 할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뭘 안 할까? 뭘 버릴까? 어떻게 살까? 라고 물으면 답이 보여요. 챕터 7, 겸손함이 장수의 비결이다. 코스모스가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겸손입니다. 하지만 이건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성장은 항상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요. 성공한 상태가 아니라 확신에 취한 상태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내 방식이 최고다. 다른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 이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성장을 멈춰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모르는 게 많겠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 저 사람의 관점도 배워볼 만하겠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세상이 교실이 돼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 모든 경험이 배움이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읽은 사람들은 이 결론에 도달해요.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다. 우주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도 너무나 미미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겸손하게 계속 배우는 것이다. 챕터 8, 멘탈이 무너질 때 다시 잡아야 할 기준. 멘탈이 무너질 때 우리가 잃는 게 뭐냐면요. 기준입니다. 남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재기 시작하고 일시적인 성과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 인생이 좋은 날, 나쁜 날이 결정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려요. 코스모스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당신은 지금 우주의 한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패는 영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는 존재예요. 이 감정은 지나갈 거예요. 이 기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하루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남의 평가가 당신을 좌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기준이 이제 우주적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F씨는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상사의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F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평가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주에서 본다면 이건 아주 짧은 한순간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배우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F씨는 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3개월 뒤 F씨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우주적 기준의 힘입니다. 챕터 9, 코스모스식 인생 태도. 코스모스를 자기 개발로 읽으면서 도출되는 결론은 정말 명확해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작지만 그래서 더 신중하게 살아야 할 존재다. 여기에는 3가지 다짐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 함부로 포기하지 말 것. 당신은 우주 안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끝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실패했다고? 우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못했다고? 당신은 별의 먼지야. 가능성이 무한해. 더 해볼 수 있어. 둘째, 함부로 자신을 욕하지 말 것.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별이 만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의 법칙 속에서 생명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를 학대해요? 넌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야. 셋째, 함부로 인생을 규정하지 말 것.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 중간이야. 지금 못한 일이 내일 못한다는 법은 없어. 지금 실패한 게 영원한 실패는 아니야. 당신의 인생은 계속 쓰여지고 있어. 그래서 함부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마. 당신은 변할 수 있는 존재야. 오늘 저는 코스모스를 자기 개발의 렌즈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우주 과학 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으면 인생 철학 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이해하는 것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코스모스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은 우주 안에서 별것 아닌 존재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고 소중하게 살아야 할 존재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이 가진 힘은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통하기 때문이에요. 잘난 사람에게도 통하고 못난 사람에게도 통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통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통해요. 우리 모두는 우주 안의 기적이니까요. 인생이 막힐 때, 멘탈이 무너질 때, 방향이 없을 때 더 큰 그림을 봐요. 우주를 알면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줄어들어요. 대신에 생기는 건 뭐냐면요. 더 깊은 감사함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 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겨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 방향을 잃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주의 한 부분인 당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뭘까? 다음 한 발을 어디에 디딜까?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주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